이 본격적으로 당뇨를 부르는 약물과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약물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물들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약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요,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 약입니다. 마치 당뇨약을 제가 마법의 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각종 통증, 염증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마법의 지팡이와도 같은 그러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피부염증 같은 질환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실 때는요,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가급적 피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써야 할 때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제가 큰 수술을 했다. 근데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럴 때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져서 생기는 위험성보다 이게 상처가 봉합이 안 돼서 생기는 위험성이 더 클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약은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를 부르는 원인 중에 약물, 그 중에서 스테로이드제 꼭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원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를 부르는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생겼는데 그 병 때문에 당뇨가 덩달아서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의 30%, 많게는 50%까지 그분들에게서 경증이나 중증의 혈당 조절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질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소에 난포가 생겨서 이게 터지면서 난자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터지지 않은 난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소 자체가 막 이게 물혹 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거든요. 이러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임신의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생긴다는 거죠. 당뇨병 발생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의 17%에서 이 당대사 장애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른 질환들, 그리고 당뇨병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질환들 꽤 많이 있는데, 이건 추후에 제가 암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시간 아주 재밌는 시간인데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나온 그림에는 없지만 당뇨병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성의 경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임신입니다. 여러분, 임신성 당뇨 들어보셨죠? 보통 임신 중에 혈당이 높아지는 것, 이걸 임신성 당뇨라고 얘기하는데요. 임신성 당뇨 발생 이유는요,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어머니 세포들에게 포도당 많이 쓰지 마,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세포의 포도당 요구량을 보면 어머니가 사용하는 포도당 요구량의 2배에서 3배까지 높습니다. 엄청나게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혈액 속에 평소보다 많은 포도당이 있어야만 태아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태아를 성장시키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태반은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어머니 세포가 포도당을 적게 받아들이고 태아의 세포가 포도당을 훨씬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어머니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립니다.
임신성 당뇨인 여성이라고 해도요, 분만과 함께 빠르게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뭐 몇 주 만에 혈당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신 전에는 체지방 조절, 임신 후, 분만 후에도 체지방 조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뇨병을 부르는 생활 습관, 그리고 당뇨병을 부르는 약물과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뭐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당뇨 환자는 당연히 혈당 체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당 체크 언제 하십니까? 뭐 공복에 하시겠죠. 밥 드시기 전에. 그리고 식후에는 언제 하십니까? 식후 2시간 후 혈당을 체크하시죠.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식후 2시간 혈당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측정해야 될 혈당이 더 있습니다. 이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전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 혈당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낮 동안에 우리 몸은요, 혈당이 식사 때마다 이렇게 크게 혈당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그 변화가 아주 크게 감지가 됩니다. 혈당 변화를 보면 이렇게 피크를 치거든요. 당연히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건 이해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혈당이 제일 높게 올라갈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식후 2시간쯤이 제일 높게 올라가니까 매번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혈당 최고치는 식사 시작 후 1시간쯤에 나타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뇨병을 치료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당뇨병 예방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이 식후 1시간 혈당을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최고 혈당이 안정적이어야만 당뇨병으로부터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요, 식후 1시간 혈당이 대부분 200이 넘게 나오는데요. 당뇨병 진단 기준 중에 하나는 식사 후에 언제건 상관없이 혈당이 한 번이라도 200이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거든요. 그 기준에 따르면 공복 혈당 정상, 식후 2시간 혈당 정상이라도요, 식후 1시간 혈당이 200이 넘으면 당뇨병인 거예요. 정상인 경우에는 그럼 얼마 정도 나오면 정상이냐? 식후 1시간 혈당이 18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요. 일반인이 식후 1시간 혈당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측정하셨는데 이거 180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요, 당뇨병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식후 1시간 혈당이 180을 넘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 시작해야만 당뇨병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당뇨병이 없는 세상, 식후 1시간 혈당 측정으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